여러분, 지금까지 AI 하면 뭐가 떠오르셨나요? 뭐 글 쓰고 그림 그려주는 뭐 그런 거였잖아요. 근데 이제는요, 그 AI가 화면 밖으로, 코드가 현실 세계로 직접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공장에서, 창고에서 우리 생활 속으로요.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피지컬 AI, 말 그대로 움직이는 AI 시대의 개막입니다. 이거요,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 SF 영화 속 이야기였잖아요.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엄청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유명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있잖아요. 그거 더 이상 연구실에만 처박아 두지 않겠다고요. 이제 진짜로 자동차 만드는 생산 라인에 투입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AI가 에세이를 쓰는 거랑 자동차를 조립하는 거, 이 둘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? 오늘 바로 이 피지컬 AI가 어떻게 우리의 현실 세계를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바꿔놓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곳, 바로 공장이죠. 이 새로운 AI 혁명이 지금 어디서부터 불붙고 있는지 그 현장으로 먼저 가보시죠. 지금 이걸 보시면요. 이게 그냥 로봇 한두 대 들여놓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. 2028년까지 무려 3만 대. 이건 그냥 테스트가 아니에요. 산업의 판을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와, 진짜 몇 년 안에 공장 풍경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겠구나 하는 구체적인 신호탄인 셈이죠. 자, 좋습니다. 로봇이 공장에 들어온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. 그런데 이 로봇들을 움직이는 핵심, 그 두뇌 있잖아요. 이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던 챗GPT랑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이거 생각보다 간단해요.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고 뇌로 생각하고 손발로 움직이잖아요. 똑같습니다. 기계한테 눈 역할을 하는 센서를 달아주고 손발 역할을 하는 모터, 즉 액추에이터를 붙여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하는 두뇌가 바로 AI 모델인 거고요. 중요한 건 이게 디지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? 생성형 AI, 그러니까 챗GPT 같은 애들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새로운 정보를 출력하잖아요. 반면에 피지컬 AI는 카메라 같은 센서로 현실 세계를 입력받아서 실제 움직임으로 출력하는 겁니다. 딱 정리되죠? 하나는 생각하고 말하는 AI, 다른 하나는 보고 행동하는 AI인 셈입니다. 그러니까 이 인식, 판단, 행동이라는 3단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.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딱 만졌을 때 뜨거워 하고 인식하고 손 떼야겠다 판단해서 실제로 손을 확 떼는 행동을 하잖아요. 그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입니다.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기계가 드디어 주변 환경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행동하는 AI가 꼭 사람처럼 생긴 로봇의 모습으로만 있는 걸까요?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지금부터는 이 기술이 이미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산업 아주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보세요. 사람 한 명 없이 로봇들만 쌩쌩 돌아다니는 아마존의 다크 팩토리, 의사의 손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움직이는 수술 로봇, 그리고 꽉 막히는 도로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달리는 자율주행 차까지 이 모든 게 바로 피지컬 AI가 지금 바로 이 순간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. 그리고 이 숫자 1,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바로 이런 변화의 흐름에서 한국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. 로봇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이 몇 대나 있냐는 거거든요. 근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진짜 압도적인 세계 1위예요. 그 말은 뭐냐? 우리가 앞으로 피지컬 AI가 가져올 변화에 진짜 한가운데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민감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렇게 똑똑하고 일 잘하는 기계들이 점점 많아지면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?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될까요? 자, 먼저 긍정적인 시각부터 볼게요. 논리는 이렇습니다. 로봇이 생산성을 확 높이면 기업은 더 성장하겠죠? 그럼 전체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일자리가 더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로봇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경쟁자가 아니라 성장을 함께 이끄는 파트너라는 주장인 거죠. 하지만 반대편의 우려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. AI가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라는 게
결국 로봇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소수의 고임금 전문가, 그리고 그 외에 단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저임금 직업으로 극단적으로 나뉠 거라는 거죠. 그럼 그 중간에 있던 기존에 숙련된 생산직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된다, 이런 불안감이 팽배한 겁니다. 그럼 이 뜨거운 논쟁 속에서 실제 데이터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?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.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로봇이 무조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이 단순한 공식을 살짝 비껴갑니다. 오히려 로봇 도입이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았다,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. 네,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로봇 도입은 사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긍정적 효과와 당장 내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개인의 위험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. 사회 전체로 보면 이득일 수 있지만 당장 내 일자리가 위협받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. 이 논쟁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한 가지는 정말 분명합니다. 바로 일이라는 것의 모습 자체가 영원히 바뀔 거라는 사실이죠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떻게 이 파도를 타야 할까요? 이 변화를 그냥 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로봇세 같은 거요. 이건 로봇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의 일부에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입니다. 기술 발전의 혜택을 소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자는 거죠.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,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정말 불과 1, 2년 안에 공장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요. 2030년,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될 때쯤이면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 변화는 정말 코앞에 와 있습니다. 결국 일하는 AI의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.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정말 딱 하나입니다.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는,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?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